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저 소프트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우선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되는 머티리얼을 읽는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현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수에는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는 이름을 달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살짝 이제 감개무량한데요. 네, 우선 저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면은 26기부터 28기까지 이제 안드로이드 파트를 수료했고 현재 30기에서는 서버 파트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콴다라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소프트 콘서트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네, 그럼 주제가 뭐죠? 네, YB를 위한 이제 슬기로운 협업 생활이죠. 제가 과거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SM에 참여했을 때 가장 많이 체감했었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 이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앱젠 팀밀이 끝난 상황으로 미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팀에 개발자와 그리고 디자이너 혹은 이제 PM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달고 이제 같이 달려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협업 경험이 정말로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협업을 경험하는 개발자 그리고 비개발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와 비개발자 간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데모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바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시죠.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특정 인풋에 대한 인터랙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알림을 전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인터랙션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텍션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이 오지 않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상호 간에 정의가 안 된 용어들은 당연히 협업에 있어서 소통 비용,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은 화면 단위의 UI 구성 요소부터 어플리케이션 전반의 UX에 통일감을 줌으로써 사용자가 일관된 흐름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자와 디자이너는 서로가 알고 있는 이제 기반 시스템을 정의해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소통의 효율성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 기존에 정의된 것이 있다면은 기존에 정의된 것을 계속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 수정해보자 할 때는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이제 용이하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잠깐 떨려가지고 잠깐 말을 좀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우선은 일관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이제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미리 정의함으로써 수정 가능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함으로써 디자이너분들에게는 어떤 이제 컴포넌트를 수정할 때 그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제 다루면은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를 수정하면 다른 컴포넌트를 모두 수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 역시 개발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이선 커티스라는 디자이너는 이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프로덕트가 아니라 제품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요. 즉,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히 어떤 토스나 당근마켓에 들어가는 TDS 같은 그런 거대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먼 용어라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컬러나 아니면 타이포그래피 같은 UI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스타일이나 사용자 인터랙션과 같은 UX 전략, UX 가이드라인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체적인 프로덕트의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컴포넌트를 정의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덕트 혹은 비즈니스의 디자인 철학을 담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걸 전부 다 알아야 하나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했던 목적은 바로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런 이제 비개발자 간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소통의 효율성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정의된 약속, 즉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소통을 진행하면은 조금 더 나은 개발자와 비개발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통을 해보자, 이건 좋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Raise your hand. 안드로이드 폰 왜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흔히 20대들은 좀 iOS 제품을 많이 활용하는데 iOS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즉 HIG이라는 가이드라인 하에서 모든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UI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를 이해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프로덕트의 개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이미 디자이너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실 것이라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께서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하는 유저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유저 UI 컴포넌트를 활용해야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사용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 UI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UI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들었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님, 혹시 버튼 클릭하면은 아래에서 알람 같은 게 슝 하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디자이너가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조금 알고 이거를 안드로이드 개발자한테 요청했으면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혹시 버튼 클릭하면은 스낵바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마 요청을 드렸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낵바 같은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버튼 클릭하면 이제 아래에서 나오는 게 바로 스낵바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전부 다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뭐 흔히 애플에는 감성이 있고 안드로이드는 살짝 감성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이시는 앱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애플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보다 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도 뭔가 신미성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픽셀 덴시티라는 건데요. 이 개념이 왜 나왔냐고 하면은 iOS 같은 경우에는 iOS 그리고 아이패드 OS 그리고 맥 OS와 같이 각 기기마다 다른 OS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용하는 안드폰 아닌데 잠깐만. 네, 이런 안드폰과 그리고 태블릿도 없는 태블릿 안드로이드 OS 하나에서 안드로이드 폰과 그 다음에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OS에서 다양한 기기를 전부 다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기기, 그러니까 다양한 화면 크기를 대응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제일 효율적인 디자인 시스템 아닐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픽셀 덴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하나의 UI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픽셀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당 픽셀 수를 기반으로 화면에서 동일한 수치를 그리면은 다른 기기에서 다른 수치로 그만큼 고정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디자이너분들은 혹시 360 곱하기 640으로 안드로이드 목업 기기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은 360 곱하기 760으로 이제 디자인 목업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리퀘스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픽셀 덴시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뉴스에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사실 때 이제 소개 나올 때요, 360이라는 그런 수치 대신에 1440 곱하기 3200 아니면 1080 곱하기 2340 이런 이제 수치를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기기 가로 세로 사이즈하고 이런 픽셀 덴시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드로이드의 기기 해상도 가로 사이즈가 360dp라는 것을 알면은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1을 좀 예시를 들고 나오는데요. S21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이제 1440 픽셀 그리고 세로가 3200 픽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DP를 좀 계산을 해보고자 할 때 가로는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가로 해상도는 360dp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보면은 저 S21 울트라가 가로 360dp, 가로 800, 세로 800d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치는 아래에 있는 수치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갤럭시 S21과 그 다음에 갤럭시 S20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가로 해상도 360, 그 다음에 세로 해상도 8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앱셈이나 아니면은 해커톤 같은 거에서 목업 디자인 하시면은 이 수치 기반으로 뭔가 좀 목업을 만들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스페이싱, 그러니까 간격에 대해서 좀 이제 안드로이드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웬만한 간격이나 아니면은 마진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 시스템 내에서는 전부 다 4의 배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위 그리드를 8dp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간격 같은 경우에는 4dp,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가장 측면 패딩 같은 경우, 측면 마진 같은 경우에는 24dp로
크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스페이싱을 전부 다 4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을까요? 이는 픽셀의 계산을 할 때 픽셀과 픽셀하고 DP가 다름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DP 값은 픽셀 값에서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그 둘 간에 어떠한 관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계산을 할 때 기본 DPI인 160을 나누게 되는데 이 160이라는 게 이게 5승 곱하기 5거든요. 이게 5승 곱하기 5여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의 개수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DP 값을 4나 아니면 8을 조금 가져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나누기 수치를 할 때 소수점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사이즈를 많이 잡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약간 숨이 차가지고 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서 어떤 고유한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정의한 어떤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UI 가이드라인을 두 개로 꼽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컬러고 두 번째는 타입입니다. 우선은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서 컬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각 역할에 맞춰진 컬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에 그려지는 색은 백그라운드 컬러로, 그리고 어떤 화면 위에 그려지는 텍스트 색은 온 백그라운드 컬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려지는 컴포넌트의 색을 짝으로 정의해가지고 이제 컬러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버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컬러에서 디폴트 밸류로 컬러 프라이머리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인데요. 이렇게 디폴트 컬러, 이렇게 컬러를 직접 RGB 값이 아닌 어떠한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값, 그 컬러 프라이머리라든가 아니면 컬러 세컨더리 이런 값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유지 보수성과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버텀 내비게이션에 있는 컬러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어떤 버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 앱 하단에 있는 화면에 있는 메뉴를 말씀드린 겁니다. 화면에 있는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그 배경색은 이제 컬러 서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컬러 온 서페이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화면, 어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컬러 서페이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서페이스 위에 지정되어 있는 아이콘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 온 서페이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시스템이 페어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이런 타입 시스템도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디자인 시스템 내부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는 헤더라든가 아니면은 서브 타이틀, 어떤 섹션에서 이제 타이틀 같은 걸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 들어있는 스타일들을 따로 정의를 함으로써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거는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이런 타입 시스템을 정의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앱을 좀 예시를 들어서 이런 타입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캐치미에서 제가 참여했었던 캐치미라는 앱에서 이제 사용했던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헤더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타입 시스템과 그리고 서브 타이틀, 버디, 그 다음에 캡션 이렇게 각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타입 시스템을 따로 정의를 이미 디자인 쪽에서 해놔가지고 저는 이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발자들을 위한 거니까 개발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입.xml에
텍스트 어피어런스, 캐칭이라는 스타일로 어떤 디자인 전체 틀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 디자인 컴포넌트에 맞게 헤더에 있는 스타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테마에서 머티리얼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어떤 캐치미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어피어런스 헤드라인 1, 즉 여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일을 이런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면요, 저희가 머티리얼에서 어떤 수치를 끌고 오는 것 같이 그 물음표 해가지고 텍스트 어피어런스 수치를 직접 끌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은 여태까지 뭐 스타일에 있는 어떤 특정 XML 수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좀 고정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테마에서 이런 이제 수치를 등록시킨 다음에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치를 끌고 와가지고 이후에 저희 디자인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더라도 유지 보수성 있게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코드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해커에서 사용한 타입 시스템인데요. 이제 해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느 날에 피그마에 이런 식으로 타입 컴포넌트를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과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고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XML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미 캐치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해커에서 사용했던 어떤 제팩 컴포즈라는 UI 시스템에서 이제 활용하는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팩 컴포즈에서는 텍스트 스타일을 이제 타입 시스템을 텍스트 스타일로 정의를 하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는 이제 어떤 컴포넌트로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컴포지션 로컬이라는 웹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API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기능을 통해서 제팩 컴포즈 내부에 있는 텍스트 노드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기존에 정의되었던 이런 타입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측과 그리고 개발자 측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를 하면은 어떤